일단은 오늘 만들 사이트는 우리반 익명공간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 보시면은 제목이랑 날짜 해가지고 각종 내용도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글쓰기를 눌러보면은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다가 뭐 나 오늘 완전 심심해 놀아줄 사람 이렇게 제목을 넣고, 놀아줄 사람 어디로 카톡 줘 이렇게 썼다 칠게요, 내용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익명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창이 떠요. 그리고 우리 반만이 약속한 익명 코드로 쓰기로 약속한 그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글이 실제 등록이 되죠. 그리고 등록된 글에는 누군가가 댓글을 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댓글 달린 거에다가 답글까지 달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작성한 글을 보시면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면 잘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반 익명공간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이제부터 설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익명공간이라고 우리가 지칭한 이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걔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이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랑 서버라는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 IT 분야에서 얘기하는 클라이언트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클라이언트는 요청자고 서버는 응답자라고 표현을 해요. 뭔가 어떤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그 기계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뭐 만약에 웹브라우저가 있다 가정을 할게요.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를 킨 다음에 인터넷 창에다가 네이버닷컴이라고 쳤어요. 그러면 네이버 사이트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웹브라우저에 이런 식으로 URL을 쳤을 때 실제 네이버라는 이 서버로 요청이 날아가요. 야, 네이버, 너네 사이트 그 홈페이지 내용 우리한테 응답으로 줘 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이버 서버는 이 요청을 받아서 그에 맞는 응답을 내려보내주게 되죠. 이 개념을 갑자기 왜 설명을 드린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 익명공간 사이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랑 서버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는 예시를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예시를 드렸지만 실제 우리는 우리의 웹서버가 뜰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만들게 될 웹서버가 뜰 거고, 어딘가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웹서버는 익명공간이라는 이 사이트 페이지를 응답으로 내려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랑 서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언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저 웹서버를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웹사이트를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Node.js라는 거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Node.js 안에 편하게 익스프레스라는 이 패키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웹서버를 쉽게 구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Node.js가 뭔지 좀 이해를 해야 뭐 하는 애구나, 뭐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가장 요즘은 사실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GPT한테 물어보면 편하긴 해요. 그냥 GPT한테 GPT야, Node.js가 뭐야? 이렇게 엔터를 쳐서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정말 편하게 다 알려줘요.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 중 하나로 해서 저거 막 써있죠. 그냥 딱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서버 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사용이 된다. 이 Node.js라는 이 에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서버 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다? 이 Node.js라는 애를 이용을 해가지고 웹 서버를 하나 만들게 될 거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는 익명 공간 사이트가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는 코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얘는 일단 무료니까 아무나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쳐서 다운 받아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에 앞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깔끔하게. 그래서 오픈을 누르신 다음에 뭐 자기가 실제 우리가 앞으로 코드 작성한 게 저장될 공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만들고, 전 여기다가 이름을 어노니머스 보드라고 폴더 이름을 정할게요. 그리고 열기 하게 되면 이렇게 빈 창이 하나 열린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이 터미널 보이죠? 이 터미널에서 뉴 터미널을 눌러줄 거예요. 뉴 터미널을 누른 다음에 이거 뜨는 거는 이 폴더 안에 파일의 저자를 신뢰할 수 있냐? 묻는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뭔가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아무거나 누르긴 하거든요, 여기서는. 왜냐면 어차피 제가 작성한 코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뭘 누르시든 상관없어요. 전 yes 그냥 누를게요. 자, 이제 이 터미널에다가 이렇게 칠 거예요. npm init 이렇게 작성을 할 건데, 혹시라도 여기서 에러가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일단 에러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뭔가 실행이 되잖아요. 나신 다음에는 npm 패키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npm 패키지 npm init 했더니 에러가 발생해, 어떻게 해? 이렇게 GPT한테 물어보면 그냥 쉽게 알려주긴 해요. npm init 했을 때 에러가 나면은 써있죠, 2번. 잠깐 기다릴게요. 이 응답을 좀 막 열심히 알려주는데, 네, 보면 Node.js 및 npm 설치를 확인하라 라고 적혀있죠. 앞으로 우리는 Node.js라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이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잘 안 되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일단 npm init이라고 작성을 한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패키지 이름을 적어달라고 나와요. 저는 패키지 이름은 똑같이 어노니머스 보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누를게요. 일단 똑같이 버전도 1.0.0 다 초기 버전이니까, 그래서 그냥 다 편하게 엔터를 막 연타를 해가지고 초기 세팅을 완료할게요. 자, 이렇게 초기 세팅을 완료하시게 되면은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익스프레스라는 패키지를 좀 설치를 해볼 거예요. 익스프레스라는 패키지, 이 친구, 얘를 설치를 해볼 거예요. 얘를 설치를 해가지고 일단 웹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 창에다가 뭐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냐면은 네, 이 창에다가 npm install express라고 명령어를 작성을 해주세요. 자, 여기 npm install express라고 치시게 되면은 뭐 하나가 막 설치가 될 거예요. 설치되는 거 보이시죠? 일단 이 친구는 웹 서버를 쉽게 구축을 해주는 걸 도와주는 애예요. 그냥 익스프레스라는 애를 이용하게 되면은 쉽게 웹 서버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 이 위치 보이시죠? 여기다가 new 파일 해가지고 index.js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네,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코드를 지금부터 작성을 할 거니까 같이 따라 쳐보세요. express 한 다음에 require express.
그 다음에 콘스텝은 익스프레스, 그리고 app.set 포트 번호는 우리의 이 Node.js, 이 index.js라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포트 번호를 설정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3003번으로 포트 번호를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 app.get 한 다음에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우리 웹서버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응답을 hello world라고 할 거야 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 누군가가 우리 사이트에 접근했나, 아니면 우리 사이트가 포트가 정상적으로 열려서 잘 동작을 하고 있나, 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포트 번호로 어떤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콘솔 로그로 실제 동작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용도의 로그를 남겨볼게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다시 이 터미널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node 한 다음에 index.js 또는 node 띄고 index라고, 지금 우리가 이 만들고 있는 이 파일명 있죠, index.js, 얘를 그대로 치시는 거예요. 엔터를 쳐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라 떠요? 익스프레스 서버 러닝 온 포트 3003 이렇게 뜨죠? 그러면 바로 웹사이트로 넘어가서 여기다가 웹브라우저에다가 127.0.0.1 3003 엔터 치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웹브라우저에다가 127.0.1 땡 3003을 쳤을 때 헬로 월드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린 지금 무엇을 한 거냐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Node.js라는 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에서 익스프레스라는 이 모듈,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웹서버에 3003번 포트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 3003번 포트에다가 하나의 웹서버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 Node.js 이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띄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외부에서 만약에 뭐 127.0.0.1 3003 한 다음에 슬래시 또는 뭐 슬래시가 없이 127.0.0.1 3003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얘는 지금 뭘 해주냐? 헬로 월드라는 문자가 적힌 이 텍스트를 응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보시면은 여기 app.get 한 다음에 슬래시 해놨죠. 이 슬래시 또는 슬래시가 없는 형태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헬로 월드라는 거를 응답해라 라고 우리가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제가 슬래시를 붙이든 안 붙이든 헬로 월드라고 응답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 모듈이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웹서버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사이트를 만들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추가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HTML이라는 거예요. HTML.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해드릴게요. 일단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모르는 게 있으면 GPT한테 물어보면 제일 편해요. 근데 우선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상황이니까 잠깐 제가 아는 선에서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뭔가 화면에 이쁘장한 내용이 막 보이잖아요. 그쵸? 요런 걸 이제 우리는 다 HTML이라는 이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성이 된 화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한테 친숙한 네이버라는 사이트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제가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누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코드들 보이시죠? 이걸로 볼게요. 여기서 소스 보기 누르면은 이렇게 HTML 코드 내용 보이시죠? 네. 이것들이 실제로는 이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다 글로만 막 써 있잖아요. 얘가 근데 알고 보니까 화면으로 보면 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러한 이 값들, 즉 HTML 코드를 이해를 해야지 이제 이런 사이트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HTML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일단 웹서버가
이 HTML 응답을 주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를 추가를 할 거예요. 어떻게 추가를 할 거냐면은 HTML 응답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요청이 테스트라는 URL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다가 HTML 아마 이건 따라 써주세요. HTML 헤드 타이틀 그 다음에 테스트 타이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 h1 테스트 h1 바디 html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Z로 아니면 컨트롤 C로 끄신 다음에 다시 노드 띄고 인덱스라고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줄 건데 잠깐만요. 네. 만약에 이런 에러가 뜬다면은 이거는 지금 이미 3003번 포트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나는 에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금방 종료를 할 때 컨트롤 Z로 종료를 하면서 실제 이 터미널에서만 나가지고 웹서버 아까 띄운 그 프로그램이 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얘를 좀 끌게요. 그래서 맥북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윈도우면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되시면은 터미널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떠있는 포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3003번이 제대로 떠있나.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포트 확인 인백. 그럼 여기 보면 맨 첫 번째 현재 열려있는 포트 확인 및 닫기 뭐 이런 거 써있죠. 이런 거 아무나 딱 눌러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를 따라 할 거예요. 저기 써있는 거 따라 해볼게요. 일단은 lsof i 3003번 이렇게 쳐봐요. 이렇게 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뭔가 떠있는 게 보이시죠? 이 친구를 여기 PID 해가지고 85192 적혀있죠. 얘를 죽일 거예요. kill 985192 자 이렇게 적어서 실행을 하면은 죽은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코드를 좀 키워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자 여기다가 한번 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블로그 내용 보시면은 lsof i 한 다음에 포트 번호를 쓰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3003번에다 띄웠기 때문에 3003 이렇게 치게 되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떴었냐면은 여기 이쪽 조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3003번 폰트에 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PID 값을 제가 이제 kill 9 한 다음에 그 PID 값을 이렇게 적은 거죠.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제가 여기서 아까 전에 노드 인덱스라고 쳤을 때 이미 사용 중이다 라고 떠서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치면은 잘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킨 다음에 다시 사이트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슬래시 테스트라고 딱 치면 잘 봐요. 테스트라고 치면은 여기 이 위에 부분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봐요. 여기 그리고 이 내용도 그럼 여기 보면 테스트 타이틀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테스트 타이틀 적혀 있고 여기 테스트라고 나오죠. 아까랑 좀 생긴 게 달라요. 아까는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기다가 테스트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큰 글씨에다가 여기 위에 제목도 테스트 타이틀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페이지 소스 보기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뭘 해본 거냐면은 만약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슬래시 테스트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응답으로 이런 형태의 HTML 코드를 돌려줘. 응답으로 돌려줘 라고 코드를 작성을 한 거예요. 했더니 그래서 제가 슬래시 테스트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런 식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제 웹브라우저 화면에는 이렇게 보이게 된 거고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이제 그 다음
이런 사이트를 이제 실제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글씨가 뜨는 게 다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얘를 일단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목록 페이지랑 글쓰기 페이지랑 그 다음에 이렇게 일기 페이지를 3개를 총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뭔가 하면은 좀 빡셀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코드를 올려둘 거예요. 그 올려둔 거를 다운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폴더를 댓글에다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올려둘게요. 그래서 걔를 다운받았다 가정을 하고선 진행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우리가 폴더를 다운받게 되면은 어디다가 넣으시면 되냐,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환경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넣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퍼블릭 폴더가 하나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CSS 폰트 HTML 이미지 있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퍼블릭 폴더 하나 생기게 보여요. 그쵸? 여기 안에는 HTML이라 해가지고 뭔가 내용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쵸? 얘네들에 대한 게 잠깐 궁금하시면은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마저 이어서 먼저 해볼게요. 네. 이제 이런 페이지들을 실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슬래시 테스트 대신에 뭐 슬래시 인덱스 아니면 뭐 슬래시 클래스 등 특정 URL을 쳤을 때 우리가 지금 다운받은 HTML 파일들이 화면에 보여지게 만들기 위해서 index.js라는 이 코드를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세 번째 줄에다가 코드를 좀 추가를 할게요. app.use 그 다음에 나 스태틱 폴더로 public이라는 이 폴더를 사용을 할 거야 라고 일단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맨 아래 줄에다가 이 listen보단 좀 윗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app.get index, 만약 index라는 URL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 파일로 응답을 줄 건데 어떤 응답을 할 거냐면은 퍼블릭 폴더 안에 HTML 폴더 안에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을 응답으로 한번 줄 거야 라고 코드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잠시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네, 로드 인덱스 해가지고 실행을 다시 하신 다음에 여기 봐봐요. 127.0.0.3003에 인덱스하고 엔터를 딱 치시게 되면은 테스트 인덱스 HTML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그 퍼블릭 폴더 안에 HTML 안에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뒀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만 써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뭐 안녕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쓴다면은 응답은 당연히 안녕 이렇게 적혀 있는 이런 응답이 오겠죠. 어쨌든 이번에는 요거 대신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클래스 HTML이라는 얘를 한번 띄워볼 거예요. 그래서 슬래시 인덱스 말고 슬래시 클래스로 왔을 때 띄우게 한번 해볼게요. app.get 슬래시 클래스 그 다음에 less.send 파일 dir name에 아이고 public html class.html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할게요. 컨트롤 C로 취소를 한 다음에 노드 인덱스라고 해서 다시 명령어를 작성을 해서 실행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 URL로 이제 클래스라고 접근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보이는 얘가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둔 이 파일이에요. class.html.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일까지 실제 띄우는 걸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이거 말고 이건 이제 목록 페이지잖아요. 읽기랑 쓰기 페이지도 같이 좀 볼게요. 읽기랑 쓰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뷰랑 라이트 해가지고 만들어 놨잖아요. 얘도 같이 좀 확인을 해볼게요. 뭐 app.get view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앱.get에 write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응답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취소를 하고 다시 실행 하면은 잘 봐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 뷰라고 치게 되면은 읽기 페이지가 막 나와요. 그죠? 보이시죠? 여기 우리반 익명공간 나오고 제목 나오고 내용 나오고 댓글과 뭐 답글 나오는 이런 칸. 그 다음에 write라는 페이지로 접근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목과 내용을 쓰고 익명 공간을 쓸 수 있는 이 칸.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HTML 파일들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화면에 응답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지까지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한 걸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익명공간이라는 이 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얘를 만들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Node.js라는 이 런타임 환경에다가 익스프레스라는 뭔가 좀 쉽게 웹서버를 만들 수 있게 각종 기능들이 모아져 있는 이 패키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컴퓨터 안에 3003번 포트에다가 웹서버를 하나 띄워놨죠. 그리고 이 웹서버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뭐 슬래시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헬로 월드라는 응답을 보내주고 있고, 만약에 제가 클래스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게시판 목록 페이지가 응답으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 뭐 만약에 뷰라고 요청을 주게 되면은 읽기 페이지가 응답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한 걸 잠깐 봐봤고, 그럼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은 지금 페이지의 특징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한번 잘 봐봐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만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실제 글쓰기를 한다, 실제 글이 등록되지도 않아요, 지금은. 왜냐면은 얘는 단순한 HTML 코드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저장을 누르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작성을 한 다음 저장을 누르면은 뭐 딱히 그냥 뜨는 것도 없고, 뭐 라이트라는 HTML 페이지가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에러만 뜨고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얘를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은 지금 이것처럼 뭔가 글을 실제 작성을 한 게 이렇게 등록도 되고 목록에 반영도 되고 이렇게 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HTML 파일들을 그냥 응답으로 준 게 다예요. 뭔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한 거는 웹서버로 어떤 요청들이 오면은 우리가 이미 정의해둔 HTML 코드들이 응답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쓸 수도 없고 쓴 글을 확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같은 내용만 지금 응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린 지금 뭘 해볼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조금 특별하게 DB라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애를 좀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할 거냐, 만약에 여기 웹브라우저가 있고 여기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DB가 있다 가정을 할게요.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글쓰기 요청을 보냈어요. 그러면 얘는 글쓰기 페이지를 응답을 주겠죠.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열심히 막 글을 썼어요. 제목과 내용을 막 썼어요. 쓴 다음에 서버로 이걸 저장할게 라고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서버는 DB한테 실제 브라우저에서 요청 온 이 내용을 즉 제목이랑 내용을 이 DB에 저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이번에 읽기 페이지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DB에 저장한 거를 실제 불러가지고 이걸로 가공을 해가지고 딱 보내주는 거죠. 뭐 목록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이 DB라는 애를 좀 설치를 하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DB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MySQL이라는 애를 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MySQL. 얘가 뭐 하는 애냐면 여기다가 맥 MySQL 설치 이렇게 치셔도 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윈도우 환경에서 계시다면은 윈도우 MySQL 설치 이렇게 쳐서 따라 해도 돼요. 아니면은 잘 더 모르겠으면은 GPT한테 맥에서 설치하고 싶어 라고 딱 물어보면은 이 친구가 알아서 친절하게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따라해서 MySQL을 좀 설치를 해봐요. 잘 알려주고 있죠. 설치가 됐다 가정을 하고 저는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터미널 창에다가 잠시만요. 베라니. 네, 이 창에다가 MySQL 서버에 접근을 해가지고 테이블들을 좀 생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MySQL이라고 친 다음에 -u 그리고 유저네임은 일단 루트로 해가지고 먼저 접근을 좀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루트에 비밀번호를 따로 안 걸어놨어요. 이게 이 로컬이다 보니까 딱히 안 걸어둔 거고, 실제 만약에 DB를 다른 데 만들었거나 했으면은 계정에 비밀번호 꼭 걸어 주셔야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MySQL 서버에 접근을 먼저 할게요. 접근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자, 설명을 잠깐 먼저 드릴게요.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은 MySQL이라는 이 서버에다가 첫 번째로 DB를 하나 만들 거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 계정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DB를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DB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름을 하나 정해 줄 건데, 저는 뭐로 할 거냐면은, 잠시만요. 여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없는 이름으로 좀 할게요. 언오니 웹으로 할게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언오니 웹 이렇게 이름을 찍고 세미콜론을 찍어서 엔터를 딱 쳐주세요. 그러면은 쿼리 OK 그래서 이 명령어가 적용이 됐어 라고 알려주거든요. 확인해 보려면은 show 데이터베이스 한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서 엔터를 치면은 여기 지금 제가 만든 이름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만들어진 DB를 사용할 계정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create user 한 다음에 계정 이름을 정할 건데 언오니 웹 ADM 이라고 계정 아이디를 세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로컬호스트에서만 접근을 할 거야. 그리고 identified by 비밀번호는 1234로 할게. 자, 그 다음 이 언오니 웹 ADM이라는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 언오니 웹 DB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만들 거야. 그래서 grant all privilege on 언오니 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 계정은 다 갖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신 다음에 잠깐 MySQL을 종료를 하시고,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제가 여기다가 MySQL 슬래시 MySQL 빼기 U 루트 해가지고 접근했잖아요. 이번엔 금방 제가 만든 거 언오니 웹 ADM 난 비밀번호는 1234 접근을 할게요. 그 다음에 show 데이터베이스 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use 언오니 웹이라고 쳐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체인지드라고 뜰 거예요. 그럼 현재 보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현재 테이블들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empty set이라고 뜨는데 여기 안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좀 만들어 볼게요. create 지금부터 명령을 잘 따라 치세요. create table 보드의 id는 그러니까 일단은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건데, 테이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하나 만들 건데 테이블의 첫 번째 칼럼명으로는 보드 아이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료형은 unsigned로 unsigned int로 하고 nonnull에 auto increment. 그리고 보드에 두 번째 컬럼은 보드의 name. 그 다음에 자료형은 바차. 그리고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크립트 키 바차. 이거는 뭐냐면은 익명 코드 값이 담길 컬럼명이에요. 크립트 키로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 키로는 보드 아이디로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테이블은 InnoDB 엔진으로 동작을 하고 글자 셋은 UTF-8을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쿼리가 실행이 됐다라고 알려주고 실제 쇼 테이블을 쳐보시면 이렇게 테이블 하나 만들어진 게 보여요. 그래서 얘를 DSC라는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드라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드 아이디, 그리고 보드 네임, 크립트 키라는 세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각각의 필드들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수가 있고 널이, 즉 데이터 빈게 허용되냐 안 되냐가 보여지고 그 다음 어떤 게 기본 키로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테이블을 두 개 더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저 만들게요. create table article 이라고 치신 다음에 똑같이 첫 번째 컬럼명은 article id로 할 거고 int의 unsigned로 할 거야. 데이터 타입은 int unsigned로 하고 얘는 데이터가 비어서는 안 돼. 그리고 무조건 그냥 하나씩 증가만 시켜줘. increment.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보드의 id로 해가지고 우리가 위에서 만든 이 보드 테이블 있잖아요. 얘랑 연결 좀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보드 id에 int unsigned라고 자료형 써주시고 nonnull. 자, 그 다음에 등록일을 하나 정해줄게요. 등록일 date 얘는 날짜 값이기 때문에 date time이라는 자료형을 써주었고 일단 얘도 비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타이틀 제목이 저장될 거예요. 우리의 제목은 최대 255자까지만 동작을 하게 할 거여서 255라고만 할게요. 그 다음에 콘텐트 담겨질 실제 콘텐츠 내용들은 텍스트 길이도 잘 모르니까 텍스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의 기본 키로는 똑같이 article id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키 인덱스 보드 id 해가지고 키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엔진은 InnoDB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은 UTF-8로 해도 되고 UTF-MB4로 해도 되는데 UTF-8 MB4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만들어져 있나 확인을 해볼게요. show tables 하면 이렇게 아티클 만들어진 거 보이실 거고 실제 잘 만들었나 DSC, 이 describe라는 이 명령어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이블 하나 더 만들게요. create table comment 이건 이제 댓글 다는 용도예요. comment id int unsigned not null auto increment 그 다음에 parent comment id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댓글에 답글을 다하는 걸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arent comment id라는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빌수가 있어요. 당연히 빌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뭐 맨 위에 달리는 댓글 중에는 부모 댓글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article id 어떤 게시글에 댓글이 달릴 건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article id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reg date 이 댓글의 등록 시간이죠. 그 다음에 내용도 컨텐트 그 다음에 기본 키는 코멘트 아이디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인덱스를 하나 잡아줄 건데 얘는 article id로 인덱스를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엔진 InnoDB 이거는 UTF-8 MB4 이것도 똑같이 UTF-8 MB4로 할게요. 자, 해서 쿼리 OK까지 했으면은 실제 만들어져 있나 데이터 확인을 해야겠죠. 쇼 테이블 치면은 아티클, 보드, 커멘트 3개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커멘트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잠깐 지금까지 한 걸 또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야 이해가 더 잘 가니까. 그래서 잠깐 화면을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요. 큰 그림을 일단 살펴볼게요. 우리 컴퓨터 안에다가 Node.js라는 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은 3003번 포트에 웹서버를 하나 띄워놨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MySQL이라는 애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MySQL 서버라고 부르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어떤 요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특정 포트에 떠 있어요. 보통은 3306 아니면 3307 우리가 딱히 정하지 않으면 이런 포트에 떠 있는데 맥북은 아마 3307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뭐 확인을 해보세요. 어쨌든 여기에 지금 MySQL이라는 DB 서버도 하나 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는 이 각각의 역할을 일단 살펴보면은 외부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웹서버는 이 요청에 맞는 응답을 돌려줄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즉 지금처럼 제목과 내용 같은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웹서버는 MySQL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값도 저장할 거고 여기 저장된 값도 불러올 거고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MySQL 서버를 웹서버가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했냐면은 지금 이 MySQL 서버에다가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아니, 총 세 가지 일을 했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하는 거는 뭘 했냐? 일단 그 DB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MySQL이라는 이 서버 안에다가 지금 어노니 웹이라는 DB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DB를 사용할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DB 안에다가는 지금 제가 무슨 짓을 했냐? DB 안에다가는 이렇게 뭔가 테이블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테이블은 보드라는 테이블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아티클이라는 테이블도 만들었고 세 번째에다가는 코멘트라는 테이블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show tables 아티클, 보드, 코멘트 이렇게 총 3개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DB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만들어진 DB에다가 일단 임시 데이터를 몇 개 넣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insert into board 한 다음에 board name 그리고 크립트 키 쓰시고 이 게시판은 1학년 일반 사람들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일반이라 적어주시고 1학년 일반이라는 이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익명 코드로 ASDF 1234라고 정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을 쓰고 싶으면 이 코드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insert into 실제 게시글들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아티클 그우선 보드 ID 등록일 타이틀 컨텐트를 이렇게 쓸게요. 1회 now 타이틀 컨텐트 그 다음에 insert into 글 하나 더 등록을 할 거예요. 보드 아이디에 value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요. 데이터가 잘 들어갔나? select from board select from article 자, 보드라는 테이블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게시글은 현재 이 보드 아이디 1번 소속으로 되어 있죠. 즉 1학년 일반이라는 이 게시판 안에다가 게시글 두 개를 일단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임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들을 불러오는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잘 따라와 봐요. 지금 보시면 여기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제가 미리 정의해 놓은 텍스트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여기 지금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 있죠. 이것들이 불러와지게 만들어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하기 위해서 우린 지금부터 작업을 하나씩 해 나갈 건데
자, 여기 이 터미널 여기다가 일단은 MySQL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npm install MySQL이라고 쳐주세요. 뭔가 막 열심히 돌면서 설치가 되죠. 네,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설치가 되셨으면은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고 폴더 하나 만들어 줄게요. config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파일 이름은 db.js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db 연결 정보를 좀 적을 거예요. 이 우리 MySQL 서버 연결 정보를 적을 건데 따라 적어 주세요. module.export는 중괄호 여시고 호스트 일단은 127.0.0.1 왜냐? 우리 컴퓨터에 MySQL 서버를 띄워놨으니까 우리 컴퓨터 주소인 127.0.0.1을 적어주시고 유저는 아까 전에 제가 DB를 만들 때 무슨 짓을 했었냐면 총 두 가지 일을 했었어요. 뭘 했냐?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DB를 하나 만들었죠. 언오니 웹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DB를 사용할 계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네, 이 친구를 지금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저에다가 제가 아까 이름을 뭘로 했었냐면은 올라가 찾아보시면 언오니 웹 ADM이라고 해놨어요. 그쵸? 언오니 웹 ADM 이걸 그대로 적어줄게요. 언오니 웹 ADM 언오니 웹 ADM 잘 적었나? 네, 잘 적었고요. 포트 번호 먼저 적을게요. 그냥 포트 번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MySQL 서버가 3307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고 패스워드는 아까 1, 2, 3, 4로 했었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아까 전에 DB 이름을 저는 뭐로 정해줬었냐면은 보시면 언오니 웹으로 아까 정했단 말이에요. 그쵸? create database 언오니 웹 그래서 여기다가 언오니 웹이라고 적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DB MySQL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정보를 좀 작성을 해줬고요. 이제 index.js에다가 코드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const MySQL require MySQL 적으시고 const dbconfig require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config 안에 db.js라는 이 파일을 설정 값으로 해가지고 const connection을 만들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dbconfig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 지금 DB에 저장해 놓은 이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이것들을 이 화면에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로 패키지를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npm install EJS라고 쳐주세요. npm install EJS 치신 다음에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서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new file 그 다음에 list page EJS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는 뭘 할 거냐면요. 아니다 잠깐만 여기다 좀 지저분하니까 폴더 하나 만들어서 할게요. 레이아웃 이라는 폴더 안에 보드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얘를 좀 넣을게요. 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선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 여기 HTML 파일들 있잖아요. 이 클래스 HTML 있죠. 이 친구를 복사를 해올 거예요.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만든 거에다가 붙여 넣어주세요. 네, 붙여 넣었죠. 붙여 넣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요. 얘를 좀 수정을 할 거예요. 얘를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은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내용들에 의해서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날리고 우리가 작성한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할게요. 여기
꺽쇠 %o 그 다음에 바 i는 0부터 i는 cnt까지 i를 하나씩 올릴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코드를 앞으로 우리가 목록에 적은 글들을 클릭했을 때 뷰라는 페이지가 뜨게 할 거고, id 값으로는 일단 따라 적어주세요. 이게 이걸로 하고 클래스 이름은 로우의 아이템으로 일단 할 거야. 그 다음에 이걸로 하고 실제 데이터는 타이틀이 보여주게 할게. 그 다음에 콜에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 데이터스의 i의 데이트 값이 출력되게. 그리고 뭐야 이거, 그리고 나머지 개수 0부터 i는 900cm 만큼은 로우의 아이템의 empty 비어있는 줄이 출력이 되게 할 거야. 우선 똑같이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지워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코드 좀 수정을 할게요. 여기도 슬래시 페이지 프리 페이지 아이고 수정을 하고, 여기도 수정을 할게요. 페이지 넥스트 페이지. 네, 이렇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index.js를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있죠. 아까 전에 앱.get의 요청, 이 슬래시로 요청이 들어오면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게 했었잖아요. 이 친구를 지금 잘 따라 쳐보세요. 데이터스 일단은 빈 배열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무조건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첫 페이지로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1을 넣고, 만약에 요청이 존재하는데 요청 쿼리에 만약 페이지라는 요청 번호가 있으면은 이걸로 덮어 씌워줘 라고 일단은 명령을 작성을 할게요. 우리는 페이지당 데이터를 9개씩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cnt per pag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9라고 적어 넣어주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커넥션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친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쿼리를 날릴 거예요. 얘한테 쿼리를 날리게요. select 명령을 좀 db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와 라고 작성을 할 거예요. 일단은 개수부터 좀 읽어와 라고 짤게요. total from article where board id는 1.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건데, 잠시만요. 보드 아이디 1번에다가 지금 임시 데이터를 저장해 놨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보드 아이디 1번에다가 이렇게 임시 데이터 2개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드 아이디는 1로 해가지고 아티클 테이블에서 보드 아이디가 1로 된 것들을 불러와서 그 친구에 대한 개수를 세줘. 그래서 그 개수 센 거를 컬럼명을 토탈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테이블 만들어줘 라고 할 때 이렇게 명령을 날린 거고, 일단 만약에 에러가 존재하면은 그냥 through 해서 에러를 던져서 이 Node.js 프로그램을 죽여버릴게요. 그냥 이 웹서버를. 그 다음 여기다가 토탈 값을 일단 받아오고 맥스 페이지를 계산을 좀 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이전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있다 보니까 일단 페이지에 대한 걸 지금 여기다 적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마저 그래서 적을게요. floor cnt per page 해가지고 최대 몇 페이지까지 있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식을 여기다가 작성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잘 계산했나 확인을 할게요. 현재 페이지, 맥스 페이지는 토탈은 총 몇 개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만약에 페이지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잘못된 거니까 페이지 1로 리다이렉트 시키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페이지가 맥스 페이지보다 크게 해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도 잘못 들어온 거니까 맥스 페이지로 요청을 보내게 할게요. 그리고 이 외에는 다 정상적인 요청이다 보니까 이 상황일 때는 이제 실제 DB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화면에 띄워주는 코드를 써볼게요. 커넥션 쿼리 select from, 이거 그냥 대문자로 쓸게요. 이런 것들은 article where board id 1, 그 다음에 정렬을 할 건데 정렬을 article id가 큰 값에서 작은 값 순으로 정렬되게 해주고 리밋을 하나 세팅을 할게요. 얘 용도는 뭐냐면 페이징 때문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다가 아이고 이게 제가 지금 코파일럿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알아서 다 쳐주는데 일단은 순수 그냥 쓸게요. 페이지 빼기 1 이거랑,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대괄호에서 쓴 것들은 여기 이 물음표에다가 지금 이 값 전달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랑 페이지마다 보여질 그 개수 값을 정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코드를 열심히 짜볼게요. 잠시만요. 좀 이쁘게 정리 좀 하고. 네, 쓸게요 이제. 자, 만약에 만약에 에러가 존재하면은 똑같아요. 일단은 서비스를 죽여버릴 거예요. 그냥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DB로부터 읽어드린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뿌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드 수정을 할게요. let date 값은 등록일 값을 date라는 변수에 담아두고, 얘를 일단은 우리는 이 날짜 값을 뭔가 막 2023 1점 몇 막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수정을 할게요. date.getFullYear 연도 플러스 점 찍고 데이트에 get month 찍고 데이트에 get date.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게시글을 몇 시에 적었는지, 그리고 게시글을 몇 분에 적었는지까지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 여기 아까 전에 데이터스라는 요 빈 배열 만든 거 있잖아요. 여기다 다 넣을 거예요. 잘 봐봐요. 데이터스 푸시 id는 row의 0에 row의 i에 article id, 그 다음에 date는 date str, 그 다음 title은 both i의 title, 그 다음에 content는 both i의 content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데이터스에다가 이 배열에다가 데이터 잔뜩 넣은 걸 가지고 실제 응답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이렇게 쓸게요. 뭐라 쓸 거냐면은, 잠시만요. 요청이와 DB 불러서 한 걸 가지고 폼은 끝나면은 레스 렌더 보드의 리스트 페이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친구를 여기다가 데이터스는 이렇게, 그 다음에 개수는 랭스, 그 다음에 이전 페이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 페이지 넘버 값은 이전 페이지 값으로, 그 다음 넥스트 페이지는 X 페이지만 넘지만 않는다면은, 많이 넘는다면 X 페이지, 넘지 않으면 그냥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드 리스트 페이지라는 걸 응답을 줄 건데, 이 응답 주는 이 페이지 안에 지금 제가 보면 막 이런 식으로 뭐 CNT, 뭐 데이터스 뭐 이런 걸 써놨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에 대한 정보 여기서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다음에 잠시만요. 뭔가 에러가 나왔는데 잘못한 게 있나 잠깐 확인을 좀 해볼게요. 덜 닫았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노드 인덱스 실행을 하면 잘 봐요. 이제 여기 제가 127.0.1.1 3003번 하고 엔터를 딱 치잖아요. 아까 헬로 월드가 떴어요. 아 근데 지금 잠깐 에러가 떴네요. 뭔가 에러가 떠서 죽었죠. 이렇게 에러가 떠서 죽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뭐가 문제인지 확인을 하고 고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보시면 여기 index.js 21번째 줄, 여기서 좀 에러가 났어요. 왜 에러가 났나? 에러 로그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이 con refused, 뭔가 3306 포트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DB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거든요. 나는 config db.js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포트 번호를 잘 썼고 쓴 걸 가지고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보로 해서 지금 붙은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이 정보 자체를 반영을 얘가 안 하지? 잠시만요. 이거를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모듈에 익스포츠 오타를 냈네요. 다시 해볼게요. 로드 인덱스 그 다음에 접근을 해보시면은 근데 또 에러가 났어요. 자, 근데 이번에 에러는 아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같은 라인에서 에러가 나긴 했는데 인증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이 인증 프로토콜 뭐 어쩌고 막 하여튼 뭐 제대로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골 때리네요. 이 친구는 이렇게 에러가 나면은 심플해요. 이런 에러 코드 있죠. 이런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누가 있겠습니까? GPT가 있잖아요. 이 친구한테 물어봐요. Node.js에서 MySQL 연결 정보를 입력하고 실행했더니 이런 에러가 났어. 어떻게 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설명을 해주죠. 아마 제가 DB를 만들 때 비밀번호를 그냥 1, 2, 3, 4로 만든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요거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게 될라나?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해봐야겠죠. 안됩니다. 똑같이 죽죠.
아까 이 비밀번호에 만든 그 MySQL에서 비밀번호를 만든 그 해가 좀 잘못됐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됐었는데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터미널로 다시 와가지고 비밀번호를 좀 바꿔줄게요. 지금 1, 2, 3, 4 이렇게 쳤을 때 들어가는 이 방식을, 이 인증 방식에 문제에 따른 에러가 나타나니까 제 거 계정 어노니 웹 ADM 이라는 이 계정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이 MySQL 네이티브 패스워드라는 애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게요. 근데 이 명령어는 지금 아마 지금 제가 접근해 있는 계정이 루트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얘를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쳐줄게요. alter user only web adm localhost 1, 2, 3, 4. 자, 이렇게 쳐준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인덱스 그리고 실행. 떠니 또 죽네. 왜 또 죽었어? 자, 왜 죽나 보자. 아까랑 또 다른 에러예요. 뭔가 에러를 던졌고 제공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페이지 1, 맥스 페이지 이런 명령어 뜬 거 봐서 지금 여긴 실행을 했거든요. 여긴 실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뷰 페이지 여기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됐어요. 근데 보면 일단 얘가 뭔 말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지? GPT 형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냥 딱 쳐서 물어봐요. 알아서 알려주겠지. 템플릿 엔진을 세팅을 안 했나? 설마. 그러네요.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EJS 패키지만 설치를 하고 index.js에다가 그 코드 적용을 안 해줬네요. 그래서 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드 적용을 좀 할게요. 앱셋 한 다음에 뷰 엔진을 EJS로 할게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앱셋 한 다음에 보여주는 이 뷰 파일들은 레이아웃 폴더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이야 라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선 아까 우리 거 들어가서 새로 고침 하면은 보여지죠. 여기 타이틀 2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냥 여기다가 아까 전에 제가 만든 계정에 접근을 해서 only web adm -p1234 only web에 접근을 한 다음에 그 insert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insert into article board id 등록일 타이틀 컨텐트 value 1.now 타이틀 3으로 할게요. 일단 컨텐트 3 했더니 에러가 나네요. 여기에 오타를 하나 냈나봐요. insert into article board id large date 타이틀 컨텐트 그 다음에 value 1 not이 아니라 나오죠. 네, 이렇게 쓰신 다음에 새로 고침해보면은 자, 이 데이터 하나 저장된 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목록 페이지를 DB랑 연결 지어 봤어요. 지금 한 거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목록 페이지에서 우리 MySQL 서버 안에 only web이라는 이 DB 안에 article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티클 테이블 안에 지금 데이터가 3개가 들어있어요. 타이틀 1, 2, 3.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웹서버로 목록 페이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이 오면은 이 웹서버는 DB한테 요청을 해요. 아티클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들 갖고 와. 그 다음에 막 가공을 해가지고 페이지를 완성시키고 응답으로 전달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할 때 지금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 EJS라는 패키지를 하나 사용을 했는데, 일단 이 친구가 뭐냐면은 단순한 HTML 파일 안에 DB로부터 읽어들인 이 내용들을 화면에 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템플릿 언어, 그 중에 EJS라는 애를 활용을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먼저 살펴보면 여기 안에 지금 제가 막 CNT 여기 꺽쇠 퍼센트 한 다음에 뭔가 막 명령을 써놨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꺽쇠 퍼센트 안에 또 뭔가 써있고, 다 꺽쇠 퍼센트 한 다음에 뭔가 막 써있어요. 그쵸? 이 친구들 이런 형태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에 의해서 지금 화면에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실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index.js 코드를 보면, 아까 전엔 이 슬래시로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여기다가 뭐라 썼냐면은 레스 엔드 한 다음에 뭐 헬로 월드 해가지고 그냥 이 페이지를 헬로 월드라는 글씨를 응답하게 했었다면, 이번에는 커넥션 쿼리 해가지고 DB한테 요청 보내는 쿼리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config 안에 db.js 안에 설정해 놓은 이 정보 있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DB랑 연결을 맺기 위한 커넥션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이 커넥션 객체한테 쿼리문을 하나 날린 거죠. 이런 쿼리문을 날려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총 몇 개 있는지 일단 받아왔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페이지로 온 정상적 요청이라면은 아티클 테이블에서 그 현재 보여줄 페이지와 그 개수만큼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라는 명령어를 그 MySQL 서버한테 날린 걸 응답을 받으면은 이제 가공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가공을 한 거를 데이터스라는 배열에다 담았고, 다 담아진 걸 가지고 실제 우리가 지금 화면에 만든 거, 화면에 보여주려고 만든 보드의 리스트 페이지, 이 친구에다가 데이터 이렇게 막 실어서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린 지금 결국엔 이런 형태의 목록 페이지를 완성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읽기 페이지부터 좀 만들게요. 지금은 얘를 클릭을 하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제가 작성한 내용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것만 계속 보여요. 그렇죠? 제목 막 이런 것이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타이틀 3을 눌렀을 때는 여기 타이틀 3, 컨텐트 3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DB에서 읽어드린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게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드 안에다가 이번에는 뷰 페이지 EJS라는 걸 만들게요. 그리고 만들고 여기 view.html 있죠? 이 코드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해올 거예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자, 다들 붙여놓으신 다음에 맨 아래로 와서 여기 봐봐요. 얘 보면은 콜의 타이틀 한 다음에 제목 써있죠? 이 친구를 지울 거예요. 이 친구를 지우고, 이 아까 전에 봤던 이 꺽쇠 퍼센트 있죠?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DB에서 읽어드린 제목을 여기다가 보여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요. 같이 따라 적어주세요. 아티클의 타이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도 이게 아니라 꺽쇠 퍼센트는 아티클의 데이트, 그리고 이 바디 있죠? 이것도 이런 글씨가 아니라 꺽쇠 퍼센트는 아티클의 컨텐트. 자, 이렇게 해줄게요. 댓글은 일단은 아직은 안 할 거예요. 댓글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타이틀, 데이트, 컨텐트 이렇게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index.js로 와서 수정을 좀 해줄게요. 보면은 여기
슬래시 뷰로 들어왔을 때 데이터가 DB로부터 읽은 것들로 보여지게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슬래시 뷰 여기 있죠. 여기 코드를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내용을 지워주신 다음에 여기를 이제 알맞게 고쳐볼게요. 일단은 아티클 아이디를 우리는 URL로부터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시면 127.0.0.1 3003의 뷰에 물음표하고 아이디는 3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라는 값으로 해가지고 현재 내가 뭘 보여줄 건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REQ 쿼리 아이디 해가지고 아티클 아이디에다가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쿼리문을 날릴게요. select 별 from article where board id는 1 그리고 오타냈어요. and article id는 물음표 하신 다음에 콤마 찍고 대괄호 여시고 article id 값을 넘겨줄게요. 그리고 요청이 가서 응답을 받게 되면은 만약에 또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그냥 죽일게요. 에러를 던지고 서버가 죽게 만들고 그다음 날짜 값을 또 가공을 할게요. 네. 이거는 아까 거 귀찮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에서 가져올게요. 하신 다음에 let board view dat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 view page EJS한테 넘겨줄 것들을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로의 0의 타이틀 그다음에 컨텐트 로의 0의 컨텐트 그다음에 데이트 에스트 그다음에 아이디 로의 0의 오타를 심각하게 내놨네 또. 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요 만든 데이터를 이제 실제 응답을 해야겠죠. 레스 렌더 보드의 뷰 페이지 이때 넘기는 데이터는 아티클이라는 이 키값으로 해가지고 넘길 거야. 이거 쓴 다음에 이제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했더니 에러가 뜨네요. 아티클 아이디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에러가 뜨면 항상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고칠 게 생긴 거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된 거니까. 일단은 제가 여기다 아티클 아이디 이거 오타내 놨네요. 네, 써주시고 다시 실행을 할게요. 새로 고침을 했더니 보드에 이걸 찾는 게 실패했대요. 여기 보니까 오타를 또 내놨어요. BAORD. 그래서 이 친구를 고칠게요. 이를 보드 이렇게 고치고 실행 하면 네 보이시죠? 타이틀 컨텐트 3 나온 거. 자, 잘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 타이틀 2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타이틀 2의 컨텐트 2 그 다음 만약에 타이틀 1을 눌렀으면 타이틀 1의 컨텐트 1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기 페이지까지 만들어 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쓰기 페이지를 만들면 되겠죠. 쓰기 페이지도 마저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드 안에다가 write page EJS라고 쳐주세요. 쳐주시고 똑같아요. 요 write HTML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쵸? 이 친구를 컨트롤 C 복사해요.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붙여 넣어요. 자, 붙여 넣은 다음에 이제 여기 쪽 내용을 좀 수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요. 일단은 여기를 id는 write form 일단 아이디를 주고
액션. 우리가 실제 글을 작성을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URL로 요청이 가게 만들 거야. 어떤 스타일로? 포스트라는 방식으로 요청이 가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네임을 좀 정해줄게요. 제목이니까 타이틀로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디 네임은 컨텐트로 잡을게요. 자, 그리고 익명 코드 값도 여기는 코드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목록이랑 저장 있잖아요. 이쪽 링크를 좀 수정을 할게요. 우리는 지금 목록은 슬래시로 해놨으니까 슬래시로 바꿔놓고, 다음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 전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자바스크립트 보이드 이렇게 해서 클릭했을 때 어떤 페이지 이동은 시키진 않고 onClick이라는 여기다가 실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코드를 수정을 할게요. submit form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 대한 함수를 여기다 정의를 해줘야겠죠. 자, 스크립트라고 치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작성을 할게요. function submit form이라는 이 함수를 만들 건데, 얘는 뭘 할 거냐면은 일단은 도큐멘트로부터 relevant by id 이 돔 얻어와서, 만약에 제목과 내용이 정상적으로 담겨 있다면, 그래서 그 함수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체크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정상이면은 돔에 서브밋을 호출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작성한 내용이 서버로 제출되게, 전송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펑션의 체크 데이터라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얘는 뭘 하는 애냐면은 제목이랑 내용이랑 익명 코드를 입력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칸이에요. 그래서 let title 돔을 얻어와서 element by id title content 돔 document get element by id content, 그 다음에 코드 돔 document get element by id 코드 쓰신 다음에 실제 각각의 입력한 글씨들을 받아올게요. 타이틀 돔의 밸류, 컨텐츠 돔의 밸류, 코드 돔의 코드 값은 코드 돔의 밸류 이렇게 받아보시고, 여기 오타 냈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비어있나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했더니 비어있어요. 그러면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컨텐츠가 비어있어요. 그럼 똑같아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만약에 코드가 비어있어요. 익명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실행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제목 쓰고 내용 쓰고 코드 쓴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거냐면은 이 write라는 이곳으로 요청이 전달되게 될 건데, 이거에 대한 거를 index.js에다가 우리가 지금 작성을 해놓은 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수정을 할 거예요. 이 친구 대신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할게요. 봐봐요. 얘는 이제 그 쓰기 페이지에 get이라는 요청으로 왔을 때 뜨는 페이지고, 여기다가 하나 더 앱점 한 다음에 얘를 이제 포스트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앱점 포스트, 만약에 라이트로 요청을 왔어요. 요청이 오게 되면요, 여기다가 만약에 요청이 들어온 거에 코드 값이 일단은 우리가 그 DB에 세팅한 거랑 같냐 안 같냐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 걔부터 뭔가 좀 써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익명 코드를 불러오는 걸 먼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션 쿼리문을 하나 쓸게요. select 다음에 from 보드한테 불러올 거예요. 왜냐면은 보시면
이 보드라는 테이블 안에다가 이렇게 크립트 키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얘를 불러와서 이거랑 같냐를 지금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where 보드 id는 1 일단 이렇게 해서 불러올게요. 불러와서 만약에 또 이게 에러가 나면은 당연히 일단 에러 던지고 일단 죽여야겠죠. 근데 실제로 봐봐요. 우리가 얘가 실제 서비스 되고 한다 했을 때 에러 난다고 죽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안 되겠죠. 일단 지금은 예제니까 일단 이렇게만 먼저 할게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 불러온 데이터에서 크립트 키 값을 좀 가져올 거예요. 요거 이 크립트 키 값을 가져와서 만약에 db 크립트 키랑 이거랑 너가 나한테 전달해준 이거랑 이 코드 값이랑 일치하냐 안 하냐를 따져가지고 일치가 해야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치가 해야만 넘어가고 만약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미안하지만 안녕이에요. 안녕.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less redirect로 그냥 쓰기 페이지로 다시 보내버릴게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뭔가 경고창을 띄워서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곧 고칠게요. 알려줘야지. 일단 여기 마저 할게요. 일단은 만약에 익명 코드 값이 같아요. 만약 같으면은 이제 값을 얻어와요.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해볼 거예요. 어떤 시도를 할 거냐면은 인서트를 할 거예요. 이것도 트라이로 일단 안 할게요. 일단은 하던 대로 커넥션의 쿼리 insert into article 보드 id 타이틀 컨텐츠 링크 데이트 1번 보드 아이디는 다 1이니까 1번 게시판만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물음표 타이틀 컨텐츠 그 다음에 new 데이트 그리고 잘 들어갔나 확인까지 해볼게요. 만약에 에러가 나면 에러를 던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데이터를 잘 썼다면은 그 페이지로 가서 보여줘. 자, 이렇게 할게요. 다음에 네, 자 실행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목록 페이지에서 글쓰기를 눌렀는데 cannot get right HTML 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글쓰기 버튼에 대한 링크 값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잠깐 수정을 좀 할게요. 리스트 페이지 EJS를 들어가 가지고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글쓰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고쳐줘요. 슬래시 라이트로.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할게요. 실행을 하고 다시 접속을 한 다음에 글쓰기 누를게요. 자, 그럼 이제 나오죠. 이제 여기서 제목을 쓰고서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익명 코드를 막 쓴 다음에 저장을 누를 거예요. 눌렀을 때 만약에 지금 잘못되면은 그냥 쓰기 페이지로 올 거예요. 자, 근데 또 이렇게 라이트 HTML 지금 라이트 이 페이지도 여기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칠게요. 아까 전에 고친 것 같았는데 고쳤나? 잠시만요. 라이트 했을 때 라이트 HTML 파일을 응답하게 해놔서 이러는 거고 뭘 응답하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열심히 만든 EJS 파일을 응답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라이트 페이지 이렇게 바꿔주세요.
건넬 건 없어서 얘는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실행을 할게요. 글쓰기. 그 다음에 여기다 제목 쓰고 내용 쓰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은 걸 쓰면은 그냥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자, 왜 그런가 봐야겠죠? F12를 눌러서 에러가 나나 한번 볼게요. 체크 데이터가 not defined래요. 에러가 나고 있네요. 에러가 나면 고쳐줘야죠. 코드를 잠깐 볼게요. 체크 데이터. 또 오타 내놨네요. 오타 수정하고 다시 실행. 그 다음에 제목 쓰고 내용 쓰고 값, 다음 저장 하게 되면은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어요. 에러가 떴는데 좀 볼게요. 코드가 읽을 수 없다. 코드를 읽을 수 없다. 에러난 라인을 보시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떴는데, 지금 제가 이 라이트 포스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REQ의 바디에 코드 값을 읽게 해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쪽이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수정을 할 건데, 일단 얘를 콘솔로 찍어 볼게요. 찍어보면 알겠죠. 찍고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제목 쓰고 내용 쓰고 값 쓰고 저장 하게 되면 여기 봐봐요. REQ body data undefined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Node.js에서 우리가 폼으로 넘기는 이 서브밋으로 제출한 거를 이 REQ body에 넣어주려면은 여기에다가 추가 세팅을 좀 해줄 게 있어요. 그래서 걔를 좀 해줄게요. express url encoded extend 요거랑 자 했더니 일단 요거를 어딨어 일단 요거를 추가해 줬더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REQ body 데이터에 일단 값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undefined 아닌 채로 잘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은 다시 라이트 페이지로 왔죠.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익명 코드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적었었냐면은 코드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라이트 페이지로 가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번에는 일치하게 한번 써볼게요. ASDF1234라고 써볼게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저장 하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목록 페이지도 가볼게요. 가보면 여기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은 잘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해서 페이지까지, 쓰기 페이지까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라는 이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익명 공간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이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냐면은 일단 Node.js라는 이 런타임, 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에다가 잘 만들어져 있는 아주 쉽게 쓸 수 있게 익스프레스라는 이 친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웹서버를 일단은 하나 우리 컴퓨터에 이게 우리 컴퓨터라 칠게요. 우리 컴퓨터에 3003번 포트에다가 익명 공간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쵸?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얘가 응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뭘 했냐면은 서버를 하나 만들었죠.
MySQL 서버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어노니 웹이라는 DB를 만들고 그 DB 안에다가 그러니까 즉 여기에 이렇게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테이블을 3개 탕탕탕 만들어 놓고 만약에 요청이 들어온 게 라이트 한 다음에 제목, 내용,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서버는 DB한테 코드 값을 조회 가지고 일치하게 되면 제목과 내용을 여기다 딱 저장을 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이 됐으면은 나중에 만약에 뭐 슬래시로 요청이 오거나 뷰로 요청이 왔을 때 우리 Node.js 서버는 MySQL한테 아티클 ID 값에 해당되는 그 게시글을 불러와 가지고 보여주고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사이트 동작하는 최종 모습까지 다시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일단 목록 페이지 DB에 있는 내용들 잘 불러오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누르고 여기다가 제가 제목 내용 쓴 다음에 이 방에 맞는 ASDF 1, 2, 3, 4 이렇게 쓴 다음에 저장을 딱 하게 되면은 실제 내용이 저장된 거 볼 수가 있고 목록 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추가된 걸 알 수가 있고 클릭하면 잘 나오고 여기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수정할 것들이 많아요. 일단 뭐가 있냐면요. 글쓰기를 했을 때 제목 쓰고 내용 쓰고서 익명 코드가 틀렸을 때 과연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익명 코드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띄워주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띄워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걸 눌렀을 때 이 ID 값 있잖아요. 이 숫자를 제가 아무렇게나 썼어요. 쓰게 되면은 얘가 죽어요. 그렇죠?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문제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 수정을 해봐야 돼요.